당신이 살아온 30년이 틀렸다고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분의 진솔한 고백입니다. 새 아이를 키우며 인생의 절반을 육아에 바친 한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분은 밤새 아이의 열을 재며 병원 응급실을 오가던 날들을 기억합니다. 쌀 한 톨도 아까워 직접 쌀미음을 쓰고 손수 이유식을 만들던 시간들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시간이 틀렸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며느리로부터요. 요즘 육아는 다 달라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은 30년 육아 경험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자신이 평생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단 한 문장으로 부정당하는 순간 말이죠. 오늘 이야기는 세대 간의 갈등, 경험과 정보의 충돌, 그리고 한 사람의 존재 가치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쩌면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적이 있을지 모릅니다. 혹은 반대로 젊은 세대로서 기성세대의 조언을 거절해본 경험이 있을 수도 있겠죠. 어느 쪽이든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작은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 채널이 더 많은 분들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채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화면 속 주인공은 올해 60을 넘긴 한 여성입니다. 편의상 수진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수진 씨는 25세 결혼해서 30대 초반까지 세 아이를 연달아 낳았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그렇게 10여 년을 육아에만 몰두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인터넷에 육아 정보가 넘쳐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육아 서적도 귀했고 육아 커뮤니티 같은 것도 없었죠. 그저 선배 엄마들의 조언과 자신의 본능, 그리고 시행착오를 통해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밤새 울어대는 아기를 업고 동네를 몇 바퀴씩 돌던 날,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한밤중에 택시를 잡아 타던 순간 이유식을 거부하는 아이 앞에서 눈물을 삼키던 기억. 그 모든 것이 수진 씨의 육아 세월이었습니다. 그렇게 키운 세 아이는 모두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결혼해서 이제 막 첫 아이를 낳았고 둘째 딸은 직장 생활을 하며 독립해 살고 막내 아들은 대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의 육아가 완벽하지는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태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큰아들 부부가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손주 돌보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도 처음 하는 육아에 서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싶었죠. 얘가 밤에 잠을 안 자나 보네?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서 토닥여주면 금방 잘 거야. 우리 큰애도 그랬거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수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육아 전문가가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방법도 있겠지.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손주가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을 때 수진 씨는 정성껏 쌀미음을 쑤었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쌀을 불려서 곱게 갈고 약한 불에 오래 끓여 만든 미음. 그걸 작은 용기에 담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이유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쌀로 직접 순 거니까 안심하고 먹여도 돼. 그런데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요즘은 쌀미음보다 철분이 강화된 시리얼로 시작하는 게 권장사항이래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소아과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세 아이를 모두 쌀미음으로 키웠고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옛날 방식이라며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손주에게 스마트폰으로 동요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화면 속 형형색색의 캐릭터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덩달아 흐뭇했죠.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24개월 이전에는 스크린타임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기 뇌 발달에 안 좋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수진 씨가 아기에게 해로운 무언가를 준 것처럼요. 수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아기가 좋아해서. 어머니는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 소아과학회 공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도 함부로 뭔가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육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봐 전전긍긍했죠. 아이에게 과자를 주려다가도 멈칫했습니다. 이것도 성분을 따져봐야 하나? 손주와 놀아주려다가도 망설였습니다. 이 놀이 방법도 요즘 방식이 따로 있나? 심지어 손주가 넘어져 울 때도 바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 스스로 일어서는 걸 배워야 해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배고파하면 먹이고 아프면 달래주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었고 육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행동에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의 30년 경험은 그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요즘은 달라요라는 말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 씨의 가슴에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손주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이제 돌을 지나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이맘때쯤 한글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어. 일찍 시작하면 좋더라고. 학습지 선생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조기 교육이 오히려 안 좋다고 해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야 한대요. 너무 일찍 학습을 시작하면 학습 스트레스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또다시 전문가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키운 세 아이가 모두 대학을 나오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그땐 그랬겠지만 요즘은 달라요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었고 둘째 딸은 자신의 커리어를 성실하게 쌓아가고 있으며 막내 아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육아가 틀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부정당하는 기분일까? 문제는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쓸모없게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보가 되어버렸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예전처럼 손주를 보러 자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더라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며느리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기저귀 가방 들어주기, 유모차 밀어주기, 빨래 개주기.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처럼 손주 보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즐거워. 그냥 너희가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나설 일이 없더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서면 방해가 될까봐, 꼰대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거야.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큰아들을 안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 새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그 시절의 자신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야. 이 아이들을 지키는 건 나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신은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주도적인 양육자가 아니라 보조 인력 같은 기분이었죠. 수진 씨는 문득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 하는 육아에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 책에 나온 정보, 검증된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겠죠.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안전장치인 겁니다. 나도 그랬잖아. 처음 애 키울 때 얼마나 불안했는데.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간섭할 때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느낌,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수진 씨는 자연스럽게 손주 돌보는 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30여 년 전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며느리도 처음 하는 육아에 서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싶었죠. 얘가 밤에 잠을 안 자나 보네? 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안아서 토닥여주면 금방 잘 거야. 우리 큰애도 그랬거든. 하지만 며느리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수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아기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한대요. 며느리는 스마트폰을 꺼내 육아 전문가가 쓴 글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진 씨는 당황했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새로운 방법도 있겠지. 하지만 갈등은 계속됐습니다. 손주가 이유식을 시작할 시기가 되었을 때 수진 씨는 정성껏 쌀미음을 쏘았습니다. 예전에 자신의 아이들에게 해주던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쌀을 불려서 곱게 갈고 약한 불에 오래 끓여 만든 미음. 그걸 작은 용기에 담아 며느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우리 손주 이유식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어. 쌀로 직접 쏜 거니까 안심하고 먹여도 돼. 그런데 며느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한데요. 요즘은 쌀미음보다 철분이 강화된 시리얼로 시작하는 게 권장사항이래요.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소아과 선생님도 그러시고요. 수진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신은 세 아이를 모두 쌀미음으로 키웠고 아이들 모두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법이 옛날 방식이라며 거부당하고 있었습니다. 더 당황스러운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수진 씨는 손주에게 스마트폰으로 동요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기가 화면 속 형형색색의 캐릭터를 보며 까르르 웃었습니다. 수진 씨도 덩달아 흐뭇했죠. 그때 며느리가 황급히 달려와 스마트폰을 빼앗았습니다. 어머니, 24개월 이전에는 스크린 타임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기 뇌 발달에 안 좋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마치 수진 씨가 아기에게 해로운 무언가를 준 것처럼요. 수진 씨는 자신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그냥 아기가 좋아해서. 어머니는 모르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은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말해요. 미국 소아과학회 권고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날 이후로 수진 씨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손주를 보러 가도 함부로 뭔가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혹시라도 요즘 육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까봐 전전긍긍했죠. 아이에게 과자를 주려다가도 멈칫했습니다. 이것도 성분을 따져봐야 하나? 손주와 놀아주려다가도 망설였습니다. 이놀이 방법도 요즘 방식이 따로 있나? 심지어 손주가 넘어져 울 때도 바로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아기 스스로 일어서는 걸 배워야 해요라고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30년 전 수진 씨는 본능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가 울면 안아주고 배고파하면 먹이고 아프면 달래주었습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었고 육아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모든 행동에 전문가의 의견과 과학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수진 씨의 30년 경험은 그 어디에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진 씨는 점점 더 말을 아끼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대화할 때마다 요즘은 달라요라는 말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수진 씨의 가슴에 작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와 손주 교육 문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손주가 이제 도를 지나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우리 큰애는 이맘때쯤 한글을 조금씩 가르치기 시작했어. 일찍 시작하면 좋더라고. 학습지 선생님도 오시고 그랬는데. 며느리가 부드럽게 끊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조기 교육이 오히려 안 좋다고 해요.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야 한대요. 너무 일찍 학습을 시작하면 학습 스트레스로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그래요. 또다시 전문가였습니다. 수진 씨는 자신이 키운 세 아이가 모두 대학을 나오고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차피 그땐 그랬겠지만 요즘은 달라요라는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수진 씨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이들을 잘못 키운 건가?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 아이 모두 건강하게 자랐고 정서적으로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큰아들은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었고 둘째 딸은 자신의 커리어를 성실하게 쌓아가고 있으며 막내 아들은 자신의 꿈을 향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 육아가 틀린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부정당하는 기분일까? 문제는 틀렸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쓸모없게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정보가 되어버렸다는 상실감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예전처럼 손주를 보러 자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더라도 조용히 구석에 앉아 며느리가 시키는 일만 했습니다. 기저귀 가방 들어주기, 유모차 밀어주기, 빨래 개주기. 자신의 의견이나 경험을 나누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러세요? 예전처럼 손주 보는 게 즐겁지 않으세요? 수진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즐거워. 그냥 너희가 알아서 잘하니까 내가 나설 일이 없더라고.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내가 나서면 방해가 될까봐, 꼰대가 될까봐 조심스러운 거야. 그날 밤 수진 씨는 오랜만에 옛날 앨범을 꺼내 보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큰아들을 안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 새 아이와 함께 놀이터에서 찍은 사진, 아이들 돌잔치 사진. 그 시절의 자신은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나는 엄마야. 이 아이들을 지키는 건 나야.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손주 앞에서 자신은 그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를 수 있는 사람 정도로 느껴졌습니다. 주도적인 양육자가 아니라 보조 인력 같은 기분이었죠. 수진 씨는 문득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가 갔습니다. 며느리 역시 처음 하는 육아에 불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말, 책에 나온 정보, 검증된 방법에 의지하는 것이겠죠.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안전장치인 겁니다. 나도 그랬잖아. 처음 애 키울 때 얼마나 불안했는데.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간섭할 때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느낌,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그것이 안전장치인 겁니다. 나도 그랬잖아. 처음 애 키울 때 얼마나 불안했는데. 시어머니가 이것저것 간섭할 때 속으로 얼마나 답답했는지. 하지만 이해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느낌, 존재 가치를 잃어가는 느낌은 여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수진 씨는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나이대의 엄마들이었고 손주를 둔 사람도 몇 명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똑똑해. 책도 많이 보고 정보도 많이 찾고. 우리 때랑은 달라. 다른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나는 가끔 서운해. 내가 애 셋을 키워봤는데 그 경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 수진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많은 시어머니, 친정어머니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틀린 건 아니잖아. 우리 방식으로 키운 애들 다 잘 컸는데. 그치. 근데 왜 이렇게 우리 방식은 다 옛날 방식이 된 걸까? 대화를 듣던 수진 씨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육아 방법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세대 간의 존재 방식이 충돌하는 문제였습니다. 수진 씨 세대는 경험을 가치로 삼았습니다. 직접 겪어본 건 몸으로 부딪히며 배운 것이 지혜였습니다. 30년을 살며 쌓은 경험은 그 자체로 권위였고 후세대에게 전해줄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는 정보를 가치로 삼습니다. 전문가의 연구, 과학적 근거, 검증된 데이터. 그것이 신뢰의 기준입니다. 개인의 경험은 하나의 사례일 뿐 보편적 진리가 아닙니다. 수진 씨는 이 차이를 이해했지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단순히 육아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인생에 대한 평가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애 셋을 키운 30년은 뭐가 되는 거지? 그냥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나? 내 인생은 실험 대상이었던 건가? 그날 밤 수진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내 인생은 헛살았나? 이 질문은 단순히 육아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존재 가치, 살아온 시간의 의미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었습니다. 수진 씨는 인생의 대부분을 육아에 바쳤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도 하고 싶었던 일도 가보고 싶었던 곳도 모두 미루고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게 후회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선택이었고 사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그 시간이 틀린 방법으로 평가받는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30년의 헌신이 단지 예전 방식으로 치부된다면 그 세월은 어떻게 위로받을 수 있을까요? 수진 씨는 며느리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최선을 다하는 엄마였으니까요. 시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은 원래 변하는 것이니까요. 다만 슬펐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이 세대를 잇는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슬펐습니다. 예전에는 할머니가 엄마에게, 엄마가 딸에게 육아의 지혜를 전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랑과 경험의 전수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넌 잘하고 있어. 그런 위로와 격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젊은 엄마들은 할머니가 아니라 인터넷에서, 책에서, 전문가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효율적일지 모르지만 뭔가 따뜻한 것이 사라진 기분입니다. 수진 씨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지? 손주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그냥 가끔 선물 사주고 용돈 주는 할머니? 아니면 예전엔 이랬대라고 웃으며 듣는 옛날 이야기 속 인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와 경험은 대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연구와 과학적 근거는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30년간 아이를 키우며 쌓은 경험도 마찬가지로 귀중합니다. 책에는 평균적인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는 평균이 아닙니다. 각자 고유한 개성과 특성을 가진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 아이를 밤낮으로 지켜본 사람의 경험은 어떤 책도 대체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육아는 누구에게나 두렵습니다. 작은 생명을 책임진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입니다. 그래서 검증된 정보 전문가의 조언에 의지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불안을 줄이는 방법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시어머니, 친정어머니의 마음도 헤아려야 합니다. 그분들은 단순히 옛날 방식을 고집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사랑을 나누고 싶은 겁니다. 나도 너와 같은 길을 걸었고 잘 해냈어. 너도 잘할 수 있어라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수진 씨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며칠 후 수진 씨는 며느리와 단둘이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중 며느리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제가 너무 예민했던 것 같아요. 첫 애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완벽하게 하고 싶어서 어머니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수진 씨는 놀랐습니다.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매일 불안해요.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기한테 좋은 엄마인지. 책을 아무리 많이 봐도 확신이 서지 않아요. 그래서 더 전문가 말에 매달렸던 것 같아요. 수진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자신의 손처럼요. 나도 그랬어. 첫애 키울 때 얼마나 무섭고 불안했는지 몰라. 밤마다 숨 쉬는지 확인하고 조금만 울어도 어디 아픈 건 아닌가 걱정했지.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그럼. 엄마는 다 그래. 완벽한 엄마는 없어. 다들 처음이니까 불안한 거야. 그날 이후 둘의 관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책을 보고 전문가 의견을 참고했지만 수진 씨의 경험담도 경청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물었고 수진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나눴습니다. 나는 그때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머니 생각은 어떠세요? 정보와 경험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둘은 더 이상 대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보완했습니다. 수진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자신이 살아온 30년은 틀린 것도 쓸모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달하는 방식을 바꿔야 했던 겁니다. 너는 이렇게 해야 해가 아니라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로요. 요즘은 달라라는 말도 달리 들렸습니다. 그건 부정이 아니라 단지 다름의 표현이었습니다. 다르다는 것은 틀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고 환경이 바뀌고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서 방법도 진화하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밤새 아이 걱정에 잠 못 이루는 마음, 아이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은 마음, 아이의 작은 성장에 눈물 흘리는 마음. 그 사랑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수진 씨의 가치는 육아 방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시간, 때로는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났던 경험,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키워낸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
그것은 어떤 책에도 어떤 전문가의 말에도 담기지 않는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수진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젊은 부모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부모나 시부모는 단순히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선배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조언이 때로는 시대에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과 경험은 여전히 귀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손주를 둔 어르신이라면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변해도 사랑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현 방식을 조금 바꿔보세요. 이렇게 해야 해보다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라고요. 여러분의 경험은 명령이 아니라 공유될 때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경청입니다. 젊은 세대는 기성세대의 경험에 귀 기울이고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새로운 시도를 존중하는 것. 그 사이에 대화가 시작될 때 비로소 진정한 세대 간 연결이 만들어집니다. 수진 씨는 이제 손주를 볼 때 예전처럼 조심스럽지만은 않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습니다. 며느리의 새로운 시도를 지켜보되 필요할 때 옆에서 지지합니다. 며느리 역시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책을 보고 정보를 찾지만 시어머니의 이야기도 귀담아 듣습니다. 전문가의 말과 시어머니의 경험을 함께 고려하며 자신만의 육아 방식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둘 사이에 신뢰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있다.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그 공통점을 발견한 순간 차이는 더 이상 갈등이 아니라 다양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은 어떤 가치가 있나요? 혹시 누군가에게 옛날 방식이라고 부정당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누군가의 경험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치부한 적은 없나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시대들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이어져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 위에 현재의 정보가 쌓이고 그것이 미래의 지혜가 됩니다. 수진 씨의 30년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기록이었고 성장의 과정이었으며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는 귀중한 유산이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전하는 방식을 배워야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설령 지금 시대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과 노력은 결코 무가치하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육아로 고민하는 젊은 부모님들께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부정당하는 것 같아 마음 아픈 어르신들께 모두요. 기억하세요. 완벽한 육아는 없습니다. 완벽한 부모도 없습니다. 다만 최선을 다하는 사랑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시대를 초월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